3강인가요? 3강 예. 그 독서입니다. 독서의 의미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헷갈리니까 제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하면 독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긍정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잭 자이프스가 얘기한 대로 전복, 변화, 비판적인 걸 통해서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길들이기로 인해서 순응하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모든 걸 다 독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저는 반대한 쪽이에요. 독서를 최대한으로 좁게 잡자라는 거예요. 독서를 크게 잡아서 뭐 자료 읽기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걸 다 독서라고 해버리면 성격이 희미해진다. 독서를 전형적인 형태의 독서를 주로 초점을 두면서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떻게 긍정적인 형태로 나아갈까 하는 게 좋지. 그걸 다 벌려가지고 이제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물론 독서를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거는 약간 예외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둬야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뭐 교과서 읽기도 독서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교과서 읽기는 기본적으로 공부 성격이니까 그것도 책을 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독서에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비판력,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다수의 경우는 오히려 사회의 주류 문화를 순응하는 문명의 도구 또는 동화 이런 식으로 길들여지는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키마 쪽에서 사고력 또는 창의력을 강조하는 건 그런 측면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책을 읽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 크라산의 읽기혁명 이런 책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읽었더니 뭐 점수가 이렇게 좋더라. 상당수는 학교 읽기 성적을 예로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불편해요. 물론 OECD에서도 읽기를 자기네 읽기 성적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책 읽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가 참 애매한 형태예요. 학교 성적은 여전히 그 주류 문화를 따라가는 형태의 성격이라서 그것이 이제 낮은 단계에서 책을 못 읽거나 안 읽거나 독해를 못하는 경우 문맹 정도, 문해력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 책을 읽어서 점수 높이는 그런 정도는 학교 성적과 연관을 시킬 수 있지만 좀 더 높은 형태의 경우 자꾸 비판적인 얘기하거나 비판적 사고력 얘기할 때는 학교 성적으로 얘기하는 건 오히려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다. 그의 상당수 이유는 학교는 절대로 학교를 포기하지 못하죠. 그렇죠? 학교의 방향이나 방법이 일단 옳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 교수부터 이제 일반 선생들이 그래서 그리고 자기네 학교에 몸 담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것밖에 사고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를 벗어나서 학교를 가로로 놓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 책을 쓰는 사람들 상당수가 제 학자가 아닌 이상은 다 학교를 근거를 들고 있고 학교에서 효과가 있어야지만 무슨 독서나 그런 행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 독서, 학부모 또는 학교를 하나의 조건으로만 보고 우리 한 가정에서 아니면 한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학교라는 거를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때 좀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런 책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제 존 홀트의 얘기하는 가르침은 이제 학교 교육의 한계를 얘기를 하긴 하죠. 그거는 이제 가르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더 크긴 한데,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다. 다시 책으로 이 메리언 울프는 상당히 이거 보신 분 있겠지만 좀 깊이가 좀 있는 편. 이 사람의 전작도 번역이 됐죠. 이 사람의 전작은 책 읽는 뇌라는 거여서 난독증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책으로 하는데, 난독증과 연결시킨 거가 좀 독특한데 특별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우리는 이제 난독증하고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물론 난독증, 이 사람은 난독증 얘기보다는 난독증을 통해서 독서하는 얘기, 독서를 얘기를 한 건데, 뇌에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영상 매체를 염두에 두고 다시 책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로 들어갔어. 그래서 좀 더 우리한테 더 적절한 얘기. 이거 원작 자체도 2018년이니까 아주 최근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꼼꼼히 읽을만 한데, 대표적인 게 깊이 읽기예요. 깊이 읽기. 깊이 읽기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비판적 읽기란 거랑 같은 얘기죠. 저희도 비판적 읽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의도는 아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책 읽는 거를 물론 힘들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힘들게 한다고 했을 때 굳이 학교 성적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워낙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해요. 저는 좋은 대학이나 이렇게 성적 높이는 것,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뭔가가 아이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게 비판적 사고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꼭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를 높이거나 권력을 잡거나 그렇다기보다도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범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좀 아니면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거나, 내가 직장 돈벌이를 하면서 거기서도 의미를 찾을 정도로 약간 내가 돈 버는 일 자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형태. 그러니까 개인의 삶 자체에 약간 풍요로운 것을 가질 만큼의 능력, 그러려면 상당히 강한 비판적 사고력이 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서를 상당히 좀 강제가 강한 편이죠. 목표가 상당히 높은 형태예요. 물론 스키바 독서의 목표가 높다고 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연구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아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낮출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방향만 그렇게 정했다고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의 어떤 방향성은 이 사람이 말하는 깊이 읽기라든가 상당히 비판적 사고를 상당히 세게 나가는 거. 그래서 재미있게 책을 읽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들어가죠. 그게 제일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이 책에서 그거 얘기가 조금 나오더라고. 어딘가 보면 이를테면 재미있게 읽는 거하고 뭐하고 뇌가 다르다 그러 나오더라고. 좀 신기했어요. 91쪽인데 소설 한 편을 집중해서 읽을 때는 등장인물들의 느낌과 행동에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학을 전공하는 스탠퍼드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실험한 결과였지요. 집중해서 읽게 하느냐, 재미로 읽게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뇌가 활성화된 영역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연구팀은 놀랐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재미있게는. 물론 우리가 집중해서 읽는 것이 집중이 강제이기 때문에 참 애매해요. 강제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저는 소설이기 때문에 강제를 하더라도 그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면 소설 자체 성격 때문에 약간 몰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경우 많이 떨어진 애들의 경우는 좀처럼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강제 내지는 줄거리 발표가 평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참 애매해요. 줄거리 발표를 평가로 볼 수도 있고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되게 싫어하긴 싫어하죠. 싫어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책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교사의 어떤 가르칠 때 운영의 묘가 필요하긴 한데, 강제 내지는 평가 형태로 들어가면서 책을 점검하는 건 집중이 아닐지도 사실 몰라요. 적당히 위험한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길 바라는 건데, 그 단계 넘어지지 않는 애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런 애들이 좀 애매한 거죠. 그래더라도 하여튼 기본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집중은 당연히 평가가 없어야지만 집중이 되는 거니까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때만 집중이 되는 건데, 다른 데서 많이 재미로 읽는 거는 실제로 다르다. 재미 자체를 목표는 아니어도 재밌게 읽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책을 읽는 거는 다르게 뇌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전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집중해서 읽는 게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긴 해도 재미를 전제로 책을 읽는 거랑은 전 성격이 다를 거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깊이 읽기는 연결하고 관련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읽는 것에, 읽는 것을 느끼는 것에, 느끼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을 삶의 방식에 연결짓는 것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결해요. 근데 연결을 이를테면 아이들한테까지 연결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읽은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이 하나씩 끌어주는 거가 연결일까? 그게 정말 애매해요. 저는 어른들이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니까 저는 그냥 아이들이 뭔가 많이 표현을 하게끔 시키는 형태. 그러면 뭔가 대표적으로 사고력에서 우리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의문을 가지니까. 그리고 줄거리 발표도 자기가 그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않은 이상 자기한테 뭔가 그 자기 경험하고 뭔가 연결되는 것들이 기억이 잘 날 거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막연하게라도 올라올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른들의 경우는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게끔 시키죠. 어제도 그 강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는데, 아니, 책을 읽고 기억나는 거는 어쩌면 자기가 얘기한 것만 남을지도 모른다. 사실 제가 강의할 때 그러죠. 강의할 때도 질문하시오. 길게 보면 강의는 안 남고 자기 질문만 남아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 얘기가 그렇게 뚜렷하게 남는 건 별로 없고요. 어떤 사건, 어떤 경우인데 상당수가 내가 질문한 것과 관련된 것이 남을까 해서, 내가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표현하는 건 내 경험의 어떤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 끄집어내는 걸 통해서 내 경험도 정리가 되지만 그걸 매개로 해서 강의라든가 책에 있는 내용들이 연결해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많이 할수록 강의를 들은 거나 책 내용이 따라서 기억되거나 뭔가 통합될 가능성이 많고,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어딘가는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내 기존 스키마랑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스키마랑 연결시키는 거, 그게 스키마 활성화긴 한데 너무 의도적으로 하거나 너무 그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 보지만, 하여튼 스키마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인이 자꾸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물론 그 생각이 좀 책과 관련이 없어요. 뭐 잡념 좀 사소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내가 책을 읽고 뭐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뭐 좀 사소한, 아니면 저는 엉뚱한 것 같고 이런 얘기하는데, 예전에 어른들 독서 모임 할 때도 늘상
그렇듯이 잡념은 없다 그래서 잡념은 책을 읽고 전혀 엉뚱한 것이 떠오른 거는 우리 그래서 잡념이라 하는데 그거는 책하고 내 떠오른 엉뚱한 생각을 연결을 못 시켰을 뿐이지 연결시킨다면 대단히 창의적인 거겠죠. 근데 우리는 연결시키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왜 떠오르겠어요? 뭔가 있겠지 뭔가가 그 책의 어떤 부분하고 책의 본질은 아니어도 어떤 부분 연결돼서 갑자기 내가 무슨 큰 고민 있지 않은 이상은 책을 읽고 있다가 강의를 듣고 있다 떠오르는 거는 뭔가 연관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내가 의식적으로 찾지 못할 뿐이다.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었을 거다. 좀 그랬을 때 책을 읽거나 그럴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잡념은 없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책을 읽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책을 집중해서 읽고 책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 책만 보는 사람들 얘기고 보통 사람의 경우는 떠오른 생각을 오히려 귀중하게 생각해서 아까 보면 메모라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에 대해 메모를 해서 그 생각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나한테. 결코 잡념이라고 버리지 말라는 얘기. 그게 연결의 가장 기본인 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억눌렀기 때문에 이게 잡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쩌면 그게 진짜 내 생각의 시발점일지도 몰라요. 네,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검열작용인 거죠. 검열작용으로 그 생각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냥 더 파고들게 봐. 아, 이건 시시한 거야. 뭐 이건 뭐 별 볼 일 없어. 뭐 아이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누르는 거니까. 그래서 잡념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뭔가 책을 읽거나 뭐 강의할 때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해라. 뭔가 메모를 하든지 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합이란 건 연결하는 것. 우리는 한편으로 문학이나 소설 쪽에서는 느낌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독후감 쓸 때도 그렇죠. 느낌과 생각, 그래 생각쓰라 그러죠. 느낌이 생각보다 즉각적인 거를 얘기한 느낌도 많이 약해졌을 뿐더러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낌만 얘기하지 말고 생각을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생각에 따라가서 느낌도 따라오는 것이고 생각 없이 느낌만 이렇게 분명해지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느낌이 깊이 들어가거나 다양하게 들어가거나 하는 건 참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냥 저는 애들한테 생각과 느낌 쓰라 그러고 이제 독후감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좀 안 좋은 거죠. 독후감은 감상이라고 해서 느낌을 쓰는 거로 되는데 아니다. 그러면 길게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를 말을 만들려고 그러는 단어가 재미없어. 책생글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못 실패했는데 하여튼 감상문이 아닌 형태로 책을 읽고 쓰는 거를 그렇게 자꾸 달 필요는 사실 있어요. 이 크라센 이거는 안 봐서 그러네요. 이거를 이게 내기는 쉬워요. 얘기는 어렵진 않은데 이 사람이 모르겠어. 번역자 얘기는 뭐 이 사람이 그쪽에 상당한 권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언어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만.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독후감 자율독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율독서를 하면서 독후감을 쓸 필요가 없고 퀴즈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게 책을 읽는 것이 자율독서다.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 여기는 이제 그 학교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되게 초기 단계는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한 8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자율독서 하는 애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더라 이런 거예요. 그냥 책만 읽는 게 높아진다. 그거는 재밌어서 그런다고 여기는 재미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집중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집중이나 몰입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잠자리라든가 뭐 만화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불편하긴 한데 우리랑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긴 한데
여기는 이제 그 높아졌다는 것이 이를테면 문해력이 낮은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올라가는 높아진 거하고 문해력이 중간 단계에서 윗 단계로 올라 이런 다 성격이 다른데 그런 게 구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실험 집단의 경우는 실험 효과가 좀 있어요. 실험 집단은 실험 대상이라고 할 때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성격이 사실 강해요. 저번에 지배 그리고 이제 저항의 예술, 기술, 그 책에서 같은 거 보면 예전에 그 권위의 복종을 그 실험한 그 누구지? 그 사람 왜 권위에 복종하냐?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는 거 실험으로 유명한 그거 볼 때 그 사람 비판은 그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자원한 사람들이다. 돈 몇 푼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실험에 뭔가 의도를 따르려고 애를 썼던 거니까 기본적으로 수능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 돈마저 못 받는 거니까 돈을 얼마 받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심리학 실험은 상당수가 그런 약점들이 많아요. 학생들은 당연히 돈을 안 주겠지만 얘들은 그 실험 대상이라는 거가 주목받는 대상 성격이거든요. 그럴 때 좀 열심히 해야 돼. 그게 광범위하게 퍼지면 성격이 달라요. 미국의 헤드스타트 이거는 또 하층한테 효과가 이 책을 나눠주는 거야. 하층한테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누가 뭐라 그랬나? 하여튼 중간층으로 확대했을 때 중간층 효과가 좀 없거나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실험 집단이나 초기 성격 다르고 그것이 확대됐을 때 다르고 그것이 계측에 따라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구분되면서 나오진 않아요. 성적은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얘기죠. 공부 방법이란 것을 자꾸 일반화시키는데 공부 방법은 상위층 다르고 중간층 다르고 하층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점수가 내가 90점인 사람이 80점에서 90점 올라간 사람의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되고 80점이 98점으로 최고를 높이는 형태로 목표를 잡았을 땐 당연히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여기에 전제나 맥락 같은 것이 이 사람들이 주로 몇 학년 어떤 애들을 대상으로 했느냐 이런 걸 자꾸 봐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했나. 맨 처음에 나오는 거면 재밌는 게 맨 처음에 혼자 조용히 읽기, 스스로 골라 읽기, 다독 이렇게 해가지고 7개월 미만 7개월에서 1년 이상 이래가지고 학교 독서하고 자율 독서가 차이가 나냐 안 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앞만 봐도 이게 되게 광범위하게 했다는데 54개 비교 연구 중 51개 연구에서 효과가 높거나 같았다. 근데 이게 몇 학년인지가 없어. 몇 학년인가 없으면 참 애매하지. 이게 몇 학년이지? 1학년이야 뭐 아니면 5, 6학년이야 중학생이야 그런 식의 가고 또나 아까 말한 대로 성적이 낮은 애들이 중간급으로 올라가서 좋아진 거야 중간급 애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 좋아진 거야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틀로 봐야죠. 큰 틀로. 하여튼 여기도 그렇고 하여튼 책을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책 자체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치고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 적어도 언어라는 점에서는 언어를 습득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다. 물론 구어는 뉴런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있다 그러는 것 같아. 구어는. 근데 문어는 없다는 거죠. 문어는 없어서 읽기에는 많이 그걸 여러 가지들이 이제 뇌가 통합 조절하면서 되는 것이고 구어를 듣는 거는 어느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듣기에 뭐 베로니카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형태는 아니다. 라고 이게 이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고 배우는 거는 아니다. 특히 외국어 자체도 배우는 거 아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 외국어는 좀 애매해. 미국에 있는 다문화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 거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이쪽은 다른 것도 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애매해. 여기 사람, 난 한학성이란 사람 거를 영어 교육 예를 듣는데, 이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가 적정 언어 환경에서 말을 무의식적으로 터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어도 미국에 살아서 영어가 통용되는 환경은 그거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어 배우는 거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춘기 이전 나이, 적정 연령 조건, 상당한 기간 동안 최소 2, 3년 정도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배우는 거는 외국어지 모국어가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류는 제가 보기에 아직도 모국어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에서 자기네 영어를 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어인데 국어 공부하는 건데 이걸 그대로 받아서 영어 교수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 사람은 그게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 읽기를 주로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이거는 하나 딴 얘기지만 이게 잠깐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어과 교수들이 지금 달라졌을까? 영어로 수업을 안 한다. 하는 게 가장. 영어과 교수들의 상당수가 인문학 쪽과 비교해서 셰익스피어니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강의하는 걸 좋아하지 영어 교수법 같은 거를 별로 신경을 잘 안 쓴다 그러는 거야. 사실 우리도 그래. 국어도 국어 문법 정도만 공부하지 그거의 언어로서의 의사소통 도구에 대한 연구보다는 문학적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국어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문학적 연구에 독해 이렇게만 많이 하지 언어 형태를 안 해서 우리는 말하기 듣기가 거의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어를 국어과가 아니 국어 수업이 언어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말하기 듣기가 꽤나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애들 쭉 벌려놓고 통화로 두 사람한테 내가 얘한테 말을 전해 걔가 두 번째 전해 또 전해 이렇게 쭉 갔을 때 말이 변형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자꾸 해보면 재밌기도 하고 뭔가 이게 자꾸 왜곡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말하기 듣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그러죠. 전 여기서 말하기 듣기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시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게 반응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하기에는 좀 약부죠. 제가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제가 독서교육 얘기하는 언어교육이라고 해서 말하기 듣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 학교에서 하지 않는 형태 아주 일부 교수만 일부 선생들만 연극 형태로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연극을 상당히 좋아해요. 할지도 모르지만 연극이 상당히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옆으로 샜지만 영어 교육은 좀 다른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우리 국어는 지금 읽기로 들어와서 문해나 이런 거 학교에서 하는 거에 웬만큼의 기초는 가능하다. 못한 거는 말하기 듣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옛날에 웅변은 전혀 그 중에 한 성격이고 웅변 말고 정확하게 말하고 듣고가 어른들의 경우는 상담에서 감정 듣는 형태의 좀 연습을 좀 하고 그거 말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은 거가 잘 안 돼 있어요. 실제로 애들이 잘 못 듣거나 못하죠. 어른들도 못하지만 애들 잘 못하는 건 남에게 잘 못 듣고 이러는 거는 좀 아쉽죠. 그거를 자꾸 그런 걸 연습을 하거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책을 읽어주고 듣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아요. 눈으로 보는 것보단 듣고 있는 거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녹음 틀어주고 책을 눈으로 보는 거는 상당히 좋다전 귀로 계속 듣는 거라서 최소한의 말하는 건 아니어도 듣는 형태의 연습까지 돼가지고 상당히 좋을 거다. 특히 영어에서 회화체가 구어 형태인데 우리가 외국어로 배운다 그러면 학술 언어라고 하는 딱딱한 언어, 그렇죠?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인 언어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어도 논리적인 내용을
말로 주고받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시장이나 일상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논리적인 성격을 갖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내용을 말로 주고받는 거가 우리 거의 연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책을 귀로 듣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나마 책을 듣기 때문에 듣기에서 체계적인 얘기를 듣는 거를 조금 더 연습은 된다. 논리적인 것까지는 아니죠. 설명문은 아니니까. 근데 일단 체계적인 듣기까지는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